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6월 둘째 주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코스피 지수의 2700선 돌파를 견인했던 강세 종목들의 공통점 분석과 이를 통해서 본 유망 관심 종목을요. 바닥권 종목과 고점 돌파를 앞둔 하방 경직 종목으로 나눠서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0.2%, 나스닥도 0.2%로 약보합세죠. 고용지표의 시장 예상치 상회로 실망하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한 주 기간을 좀 넓게 보면은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연합의 금리 인하 단행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다우지수는 0.2%, 나스닥은 2.3%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돌파했죠.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역사적 고점 돌파한 이후에 이틀 쉬어가는 모습인데, 나스닥 종합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것이 바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죠. 최근 한 달 반 동안 이 나스닥 종합지수는 12.5% 상승하는 동안에 엔비디아는 59%나 상승했다. 그러니까 주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엔비디아가 10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 따지면 화요일 정도 되겠죠. 액면 분할을 10분의 1로 한다. 2021년, 그러니까 3년 전에 또 액면 분할을 했는데 3년 만에 또 한 번 액면 분할을 하는데, 이 먼저 했을 때 보면은 액면 분할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한 10개월 정도 조정받았으면, 엔비디아가 이 액면 분할을 하면서 어떠한 방향성이 모르겠습니다. 상승으로 될지 하락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 같아서 그 부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이것이 독일 지수인데요. 금리 인하하는 날 0.5% 내에 상승에 그쳤다는 얘기죠. 근데 주말 새벽에 0.5%,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금리 인하했는데, 우리가 금리 인하만 하면은 주가가 크게 올라갈 걸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유럽도 그렇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그렇고, 그렇죠? 엔비디아라든지 그러한 액면 분할이라든지 부분을 조금 주가 반응들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국내 증시를 볼까요? 지난주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2%, 코스닥 지수도 3.1%가 올랐는데, 주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죠?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8,500억, 코스닥에 6,100억, 선물시장 쪽에 7,500억, 그죠? 매수가 확대됐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증시에서는, 국내 증시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두 번째죠. 6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긴 받을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미결제 약정이 과거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방향성을 크게 확대는 좀 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 가능성. 그래서 좀 주 초반에는 주가 지수의 방향성을 좀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주도주는 어느 쪽일까?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이 3%대 강세 보였죠, 지난주 이 지수 상승을 견인한 종목군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강세, 아까 한 달 반 동안 60% 올랐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의 납품 기대로
반도체 관련, 특히 고대역폭 관련 장비주들이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다. SK 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는 또 한 번의 고점 돌파가 나타났죠. 그리고 화면 우측에 봤듯이 PSK 홀딩스, 후공정 장비 업체예요. 우리가 주중에도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세. 자, 우리가 그러면서 PSK 홀딩스를 소개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고점 수준에서 안 밀렸다.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하루하루 변동폭이 크게 올랐다 크게 빠졌다, 아주 변동성이 큰데 얘는 안 빠졌다는 중에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고점이 됐던 아니면은 정고점, 의미 있는 정고점이 됐던 그러한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안 밀리고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지난주에 크게 오른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확 치는 종목들이 나타났죠. 자,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부처의 에코프로 BM, 이러한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치고 갔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LG전자가 바닥권에서 13%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갈 건지, 그리고 주가가 우리가 의미 있는 지서 지지해줘야 되는데 못해주고 흘러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우리 이수장 증권TV 하모니 포트폴리오에 있는 자동차 쪽에 하나 들어가 있는 HL만도. HL만도는 그렇죠? 한번 바닥권에서 크게 오르고 조종.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의 3분의 2 수준에서, 그렇죠? 아니면 절반 수준에서 지지해주면 그만큼 힘이 강한 것을, 우리가 LG전자도 중간 가격대 좀 지지해줘야지 힘이 있다는데 그걸 하면서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지만 예전에 이렇게 지지해서 바닥권에서 크게 HL만도처럼 오르느냐죠. 자,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푸처엠,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 종목 HBM 관련 장비주, 테스트 장비죠. 테스트 장비 중에 네오세,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크게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두 부류로, 하나는 의미 있는 고점에서 하방 경제구간, 아니면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근데 저는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비중을 조금 낮춰라. 왜? 언제 뜰지는 시간이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러한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실적 성장입니다. 자, 원익 QNC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원익 QNC 지난 금요일날 15%대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단번에 큰 폭으로 돌파했죠. 얘도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역사적 고점 부분에서 안 밀린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의 공통점은 실적입니다. 작년에 830억 영업이익인데 올해 1300억, 1분기에만 339억, 2분기도 우리가 소개해드렸듯이 좋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적 성장입니다.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아니면 의미 있는 고점에서 하방 경직을 보면서 옆으로 행보하는데 실적 성장이 된다. 그런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ENF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듯이 바닥권 탈피해를 시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방 경직, 정고점, 의미 있는 지지선을 지지해주는 종목군들을 관심다. 그리고 돌파. 얘도 실적이 그동안 이게 월봉상으로 보면요, 얘도 크게 빠졌다가 이제 돌파해주는 모습이죠. 원익 QNC는 이미 이제 역사 고점 돌파인데, 그렇죠? 그래서 EN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요일날 장중에 쇼츠로 방송을 통해서 ENF는 끌고 가도 된다. 단기든 중장기건. 근데 원익 QNC는 단기적인 사람은 2분할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비중을 2분할 정도로 두 번 나눠서 축소를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중장기는 끌고 가달라는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대주전자 보십시오. 대주전자도 우리가 아마 요때
롯데에너지 솔루션인가요? 그쪽하고 같이 소개를 해줬던데 얘도 과감하게 돌파하고 상승세 이어갔죠. 근데 이 종목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작년에 62억인데 올해 262억이에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그죠? PNT 아마 5월달에 이소전증권TV에서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가장 히트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죠. 작년에 769억에서 1700억 올해 영업이익이 전망된다. 벌써 1분기가 381억, 2분기가 345억, 상반기에만 작년 수준의 실적이 나온다. 우리가 이 종목 5월 중순에 소개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2차 전지들 못 가지만은 같은 부류로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큰 폭이 올라가죠. 그리고 5월달에 또 히트했던 VET, 화장품 실적 성장이라 했죠. 455억에서 1000억대. 한국콜마도 작년에 1300억에서 올해 1900억.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다 실적이 올해 크게 성장되는 종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반 경직의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 좋아지는, 그러니까 아직 고점 돌파 못하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먼저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는 좋은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여러 번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삼성 SDS. 삼성 SDS도 뭐 길게 보면은 저 바닥권이에요. 그죠? 특히 이 17만원대에서 한 2년여 만에 그죠? 고점 돌파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죠. 이 17만원만 돌파되면은 아마 20만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죠? 저는 특히 삼성 SDI는 인공지능 그죠? 그쪽과 사업을 시작했다. 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대주전자 재료와 같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대주전자 재료도 바로 이런 모습을 갖추다가 치고 나간 겁니다. 근데 얘는 실적이 대주전자보다 크게 개선이 안 되었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아직은 크게 개선이 안 된다. 얘는 보면은 이 2022년에 848억 영업이익에서 작년에 118억 줄었다가 다시 420억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저는 또 결국은 이렇게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치고 나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선업종을 좀 눈여겨봤는데, 우리가 조선업종 우리 이 현대투자연구소의 유료 회원분들한테 했던 종목인데요. 자, 한국조선해양 HD 안 빠져요. 그죠?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2,800억에서 올해 1조 원대로 크게 개선됐죠. 그러면 삼성중공업을 봐도 작년에 2,300억에서 올해 4,100억. 작년에 10년 만에 흑자인가요? 아마 상당히 오랜만에 흑자 전환된 회사죠. 상당히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 기아도 고점 돌파 앞두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ST팜은 이제 아까 말한 돌파한 거고, 그리고 코미코하고 미코, 코미코와 미코도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그죠? 근데 실적 부분 보면은 상당히 크게 330억에서 올해 1100억, 그죠? 미코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작년에 211억인데 올해 1분기에만 232억이다. 그죠?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 하반 경직 역사적 고점이 됐던 아니면은 의미 있는 정고점이 됐던 그 부근에서 하반 경직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고, 나는 부담이 된다 하시는 여기 또 하나 있네. 이녹수 첨단 소재. 그렇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것도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고점 탈피하는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의미 있는 지대라는 것이 정고점인데 이 정고점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이평들 한번 그리고 우리가 같이 소개했던 OLED 소재 업체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다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아까 만들어 이 만도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있죠. 이것이 만도죠. 우리 이수장증권TV 하모니 포트폴리오의 자동차 쪽으로 HL 만도가 들어가 있죠. 만도가 최근 바닥권에서 50% 넘게 올랐어요. 물론 바닥권에서 LG전자 이것도 이수장증권의 하모니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13% 크게 올랐다가 흘러내리고 있죠. 지금 우리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의 상승폭의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에서 지지해줘야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HL 만도도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거에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사이에 조정을 마무리 지으니까는 치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 푸처엠 2차전지 종목군들인데 얘네들도 지금 바닥권 인식에서 움직이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또 금요일날 HM 고대역폭 메모리의 테스트 장비 쪽인 네오셈 그래서 네오셈도 소개해 주면서 바닥권에 조정 마무리되고 하면서 이 상승폭 장대 양봉의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는 데서 우리가 1,3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내려오면은 1,8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자라뇨.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뭐 포스코 FC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브라든지 그렇죠? 카카오 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좀 구체화되면은 이 성장주로 묶여서 지금 못 움직이는데 아마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아까 만들어 하이브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SK 바이오팜이라든지 그렇죠? SK 바이오팜도 실적이 흑자 나와서 올해 전체로도 흑자 가능하죠. 그리고 SN 에스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강조해도 완전한 바닥권을 한다면은 넷패스. 자, 바닥에서 전혀 죠. 그리고 화신 자동차죠. 이제 HL 만도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된다. 나는 그러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 화신 정도를 봐야 되지 않나. 한번 종목군들을 볼게요. 자, 그 전에 안내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주도주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시장의 뉴스 특징주를 분석을 해서 그것이 좋은 얘기 나타 주가가 상승하고 안 밀리려고 노력하는 종목이 시장 주도주다. 그래서 주동주를 거기서 나온다서 조정에 마무리되는 종목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빠진다 해도 이미 일정 부분 하락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반등을 줬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올 수 있어서 시장 뉴스 특징주와 그리고 증시 주요 일정표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정이 있고 그 관련 종목이 뭐뭐가 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에 맞으면 선택을 하면 된다 해서 이러한 뉴스 특징주와 그리고 증시 주요 일정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을 꼭 달아주신 다음에요. 그리고 010-2420-6710으로 성함도 꼭 포함해서요. 무료 정보 신청하시면은 매일 오전에 그렇죠? 장 전에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대로 조선업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선주들 우리가 같은 업종 테마에서 한 종목만 조금 나머지들이 별로 안 좋으면은 그런 거는 그냥 별개로 아주 초단기만 해야 되는데 같은 섹터라든지 움직임이 다 비슷하다 하면은 근데 그 모습들이 다 괜찮다. 조정이 끝마무리다 하면은 관심 부여 필요한데 바로 저는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도 우리 이수장 증권 TV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이 포트폴리오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금 속색인 종목이 삼성전기라든지 LG전자죠. 그러니까 그 전에 크게 한번 올랐다가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 대신 또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하모니가 말 그대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로 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지금 바닥가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군도 있어서 저는 한 5개 종목에서 10개 종목 섹터별로 뭐 자동차 섹터에 한 종목 정도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포함해서 그리고 자율주행 포함해서 한 종목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 종목 내에서 한 종목 또 전체 테마 중에서 많이 올라간 지금 시장 주도하는 크게 올라간 종목도 있어야 되지만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군도 포트에 단순히 좀 비중을 뭐 7대 3이라든지 그죠? 그러한 비중 조절을 통해서만 해도 해야지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한 종목에 몰빵을 하면은 그것이 올라가면은 가장 즐겁죠. 근데 반대로 빠지면은 잠을 못 이루는 힘든 매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5에서 10종목 정도를 섹터별로 나누고 또 나눈 것 중에서 지금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군도 있으면은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포함하는 하모니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이 난다. 그리고 한 20에서 30%는 현금과 단기 매매로 위주로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면 된다는 말씀드리는데 삼성중공업, 조선업이 호황이라 그랬죠.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 5월 말 클락슨 신조소가 지수는 186.42로서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0% 상승하고 2020년 대비해서는 한 46%가 상승한다. 신조소가라는 것은 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당연히 그러면은 배 만드는 조선업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다 좋은 모습이고 특히 삼성중공업은 높은 성가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 촉수가 증가하고 이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입니다. 다 이것이 고가의 배들이에요. 고가치의 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년 이상의 안전적인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요. 이 조선업들이 그동안 적자를 봤는데 이제 흑자가 나오면서 주주 환원책 수립 행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만원대 한번 삼성중공업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자, 삼성중공업도 이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을까? 작년서부터 계속 오름세죠. 근데 이 만원이 상당히 두톤. 이게 언제입니까? 2015년도에 만원을 하회한 다음에 뭐 중간 잠깐 만원을 회복했지만은 바로 다시 또 하향 이탈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원대에서 지금 한 3개월째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저는 이번에는 돌파하면은 의미 있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이 조선 업종들의 큰 폭의 움직임이 그렇죠? 나오고 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다 일단만 사고 좀 공통적으로 움직이는데 모습들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그래서 만원 밑에 저는 9,200원, 지금 9,300원인가요? 예, 지금 9,360원이죠. 그러니까 최근 뭐 9,200원 정도에 해서 요 저점, 최근 저점이 한 8,500원인데 8,500원 손절 친다 생각하고 9,000원 초반대는 관심 가져달라.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 조선주들 이번에 충분한 조정을 받은 것 같다 해서 삼성중공업 없는 분들은 비중을 늘려서 삼성중공업은 우리가 이 굴뚝주라 그러죠. 그래서 가치주 쪽으로 관심 갖자 해서 우리가 가치주 쪽으로는 현대건설도 이제 후보 종목에 하나 올렸는데 이 삼성중공업에서 충분한 수익이 난 다음에 현대건설로 가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녹스 첨단 소재는 뭐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자, 이것은 1분기 실적이 시장 추정치 상회했고 2분기도 실적이 1분기 작년 대비해서도 그렇고 올 1분기 대비해서도 크게 증가할 걸로 보인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대량 거래가 한번 실렸던 가격대에서 이탈을 안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2분기부터 OLED TV 출하량이 7개 분기 만에 성장이 기대된다. 그리고 전장 시장 진출. 그래서 추가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일단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한 32,000원 정도 없는 분들, 있는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고요. 32,000원 관심 갖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왜냐하면 요 저점을 깨면은 지금 올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좀 밀릴 수 있어. 시간이 걸린다면 31,300원 정도 손절가를 지키는 전략이다. 저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 한번 수급도 한번 볼까요? 예, 수급상을 보면은 그렇죠? 크게 훼손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하면 한번 크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 종목도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정고점에서 하반 경직 보이는 종목으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뭐 네페스는 여러 번 그렇죠? 강조를 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단점은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자회사 네페스 라오의 자금난 우려죠. 요것이 이제 조금 상승의 발목을 잡는 모습인데,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번 차트 모양 봐도 그죠? 너무 오랫동안 그죠?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나요? 또 수급도 개선이 되는 모습에서 한번 확 치는 모습. 뭐 추세적인 상승 뭐 이런 것까지는 아까 말한 뭐 자회사 네페스 라웨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단발성이라도 그죠? 한번 크게, 그래서 뭐 한 2만 1, 2천 이 고점까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축적되고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여러 번 소개해드렸으니까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 새롭게 이제 LH 만도도 새롭게 접근하기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화신 자동차 부품 업체죠. 자동차 세시 및 차체의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 업체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으로 알루미늄 합성 수지 소재 부품을 개발해 고급차인 제네시스 신차에도 일부 제품을 공급 중이다. 그렇죠? 1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은 화신이 차트 모양 보면 얘도 크게 빠져서 지금 계속 바닥이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은 실적이 1분기에 안 좋았거나 뭐가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못 간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면 좋아지는데, 얘도 실적 부분을 보면은 화신 실적이 기업 정보 그렇죠?
작년에 837억인데 올해 960억이에요. 그죠? 아까 만들어 1분기는 211억으로서 좀 부진했지만은 2분기에는 279억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라 그러죠? 하반기가 7월서부터 국내 공장이 완공이 돼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한번 7월부터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의 차종을 대상으로 공급이 시작이 된다 해서 공장 증설로 올해는 한 2, 300억 하반기밖에 없으니까 내년에는 800억에서 1000억대 매출액이 전망이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거 바닥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자동차 섹터 중에서 좀 단기와 중기 포함한 관점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선침매 차원에서 뭐 이 만 중반대, 그죠? 뭐 15,600원이라든지 중반대 정도의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 화신과 네페스, 그리고 역사적 고점이 됐던 아니면 의미 있는 정고점이 됐던 해서 하반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 두 종목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